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2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을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근데 이제 이 배임 혐의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정진상 당시 정책보좌관과 공모를 해서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브로커 김인섭 씨 있죠?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라는 사람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하고 대신 민간 시행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 R&D PFV라는 데가 단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게 업무상 배임이라는 거고요.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뭐 잘 아시지만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 변경,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용적률 올려주고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해주고 모든 게 다 이 시행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성남시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준 이런 것들은 거의 팩트로서 나와 있죠. 뿐만 아니고 옹벽 설치, 뭐 이것도 불법인데 이 부분도 승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기부 체납 대상, 뭐 이것도 이제 변경을 해주거나 아니면 실제 기부 체납한 거를 뭐 액수를 좀 부풀린다는 얘기는 결국 기부 체납을 100억 원짜리를 했는데 150억인 것처럼 그러면 50억 정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보는 거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했다. 뭐 이런 거고요. 하여튼 이걸로 인해서 이 정바울 회장 회사는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가져갔고 김인섭 씨는 청탁의 대가로 약 77억 원 정도의 이익을 가져갔다.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이 사건, 그 다음에 쌍방울 대복성금, 의증교사 세 가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일반의 예상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의증교사를 가장 먼저 기소할 것이다. 물론 그 이유는 다릅니다. 일반 언론 보도는 의증교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소명된다 혐의가 라고 했기 때문에 소명되는 거 먼저 하고 나머지 이제 조금 뭐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은 보완 수사를 통해서 뭐 불구속 기소한다. 또는 뭐 일부 뭐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주장을 했었고 저는 의증교사 부분은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별도로 떼내서 뭐냐면 원칙적으로 보면 기소라는 거는 하나의 범죄 혐의를 수사해서 그 부분을 기소하는 겁니다. 뭐 이사 같은 사람에 대해서 여러 건을 수사한다고 해서 꼭 합쳐가지고 기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의증교사 부분은 워낙 분명하고 의문의 여지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원칙적으로 의증교사는 의증교사대로 기소하고 백현동 개발비리는 개발비리대로 기소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때는 왜 이걸 합쳐서 청구했느냐? 그거는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랬는데 그 판단이 유창훈 전담 판사에 의해서 막혔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원칙대로 하겠다. 원칙대로 하면 세 가지 혐의를 묶지 않고 세 가지 혐의를 따로따로 기소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언론 보도는 의증교사를 먼저 할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백현동 개발 비리를 먼저 했다. 그럼 이건 왜 그럴까? 글쎄요. 제가 좀 법조계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뭐 이런 걸로 관측을 하더군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해가면서 뭐 백현동 개발 의혹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개입돼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그 의심이 되지만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의증교사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어권을 제약할 정도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뭐 앞뒤가 좀 안 맞는 이런 그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냈습니다.
자,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그러니까 위증교사를 먼저 하고, 좀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니까 직접 증거를 그럼 앞으로 찾아서 뭐 다시 기소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많은 언론 매체들이 추측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고, 검찰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 가지 혐의가 다 충분히 단독으로 기소할 만하다. 그러나 세 가지를 합쳤던 이유는 바로 영장 발부의 가능성, 기각의 가능성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합쳤던 거고. 자, 그런데 유창훈 전담 판사라는 조금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세 가지 다 별도로 기소해도 우리는 자신이 있다. 그래서 백현동 개발 비리를 먼저 기소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 제가 보기에도 뭐 세 가지 다 어떤 거를 기소하든지 간에 유죄를 받아낼 자신이 있다. 검찰은 그런 걸 저는 표현한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를 먼저 기소하면 마치 야, 위증교사는 유창훈 판사가 뭐 그거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기소를 했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백현동 개발 비리하고 아니면 쌍방울 대북송금 문제는 유창훈 전담 판사 말대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건 기소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가능성, 이거를 아예 불식시켜버리자. 검찰은 백현동도 자신이 있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백현동 개발 비리를 이번에 맨 먼저 세 가지 혐의 중에 그 기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검찰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미 배임 혐의를 구성할 충분한 정황 증거가 확보됐고, 그 다음에 이미 재판 중인 대장동이나 우일의 개발 비리 사건과 뭐 아주 유사한 점이 많아서 그래서 병합 기소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건 굉장히 법률적인 얘기고요.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백현동 개발 비리 이거 별도로 기소해도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 이걸 검찰은 일반 국민들한테 전 보여주고 싶어서 백현동 개발 비리를 먼저 기소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백현동 개발 비리에서 배임 부분은 뭐 충분히 입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비자금 저수지, 정바울 회장이 얘기했던 200억 부분. 무슨 얘기냐면 김인섭 씨가 당초 200억을 요구했다는 건 아닙니까? 왜냐면 이거 나 혼자 먹는다는 거 아니라는 걸 알지 않느냐? 절반은 2층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2층은 이재명, 정진상으로 판단해서 별도로 이 정바울 회장이 김인섭 씨한테 묻지도 않았다. 그야 뭐 당연한 얘기죠. 선수끼리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랬는데 그 200억을 그러면 약속만 하고 안 준 건지, 아니면 이 77억이라는 김인섭 씨가 받았다는 77억이 200억 중의 일부분인지, 아니면 나머지 한 123억 정도는 별도로 어디에 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아직 수사가 미비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비자금 저수지인데, 이 비자금 저수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백현동 개발 비리의 핵심은 그거죠. 그 부분은 아마 앞으로 계속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쌍방울 대북송금 문제하고 위증교사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뭐 위증교사 부분도 아마 곧 이어서, 뭐 오늘 내리다 뭐 이렇게까지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곧 이어서 아마 기소를 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백현동을 먼저 하고 뭐 이 위증교사 부분은 뭐 의문의 여지가 없으니까 기소를 하고, 그러면 쌍방울 대북송금 지금 아직 보도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된 걸로 봐서는 아마 수원지검에서 원래 수사하고 있었죠. 수원지검으로 되돌려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수원지검에서 이제 보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것도 보완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에서 한번 했던 진술을 뒤집었죠. 그러나 그거 말고도 사실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안부수 아태여 회장, 국정원 문건, 그 다음에 뭐 경기도 그 신모 평화협력국장 진술, 뭐 증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유창훈 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다툼의 여지라는 건 결국 이재명 대표가 보고 못 받았다는데 그 이재명 대표의 방북,
그 다음에 경기도가 북한에 지어주기로 했던 스마트팜 농장, 뭐 이런 비용을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신 납부해줬는데, 대신 해줬는데, 그거를 도지사가 모르고 있었다. 뭐 그거는 판사가 판단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바지저고리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나는 경기도지사로서 바지저고리였다. 대북사업 관련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다 했다. 몰랐다. 나는 내가 뭐 내년에 북한 간다는데 그것도 몰랐다. 그리고 북한 가려면 뒷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몰랐다. 결국 나는 바보였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는 뭐 바보 행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판사가 그런 이재명 대표의 그 해명을 과연 믿을 것인가? 글쎄요. 뭐 그 부분은 한번, 뭐 판사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한번 재판 과정을 한번 지켜보시죠. 그러나 이 부분은 아마 지금 뭐 한두 달 더 수사한다고 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또 뭐 입장을 바꾸기 전에는. 근데 지금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본인이 진술을 뒤집어 주니까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도 기각되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기세가 살아있는데, 여기서 다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또다시 뒤집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아마 약간의 보완 수사 정도를 거쳐서 뭐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그냥 불구속 기소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일각에서 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 뭐 이런 건 처음부터 없었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미 받고 있던 선거법 재판, 그 다음에 대장동 위례 신도시 관련 재판, 이 두 가지 외에 이제 그 지금 오늘 기소된 백현동 비리 혐의와 관련한 재판도 이제 공판 준비기를 거쳐서 아마 내년 뭐 총선 전에 시작을 하겠죠. 이것도 이제 뭐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이제 재판을 질질 끌려고 하겠지만, 그 다음에 곧 이어서 기소될 위증교사, 이 부분도 이제 재판이 곧 시작이 될 거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총선 전에 1심 결론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총선 전에 1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선거법 재판이죠. 그것도 사실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그냥 상식하고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 그거. 총선 전에 1심, 지금 이런 것들은 하나도 1심이 나오지 않을 거다. 오히려 지금 관심은 2027년 3월 대선 전에 1심은 그때까지 나오겠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것이냐 나오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더 관심이라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대장동에 이어서 이제 백현동과 관련한 3가지 재판을 다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증교사 기소되면 4번, 그 다음에 만약에 쌍방울 대북송금, 그것도 또 기소가 된다면 무려 5건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의도로 출근하는 날보다 서초동으로 출근하는 날이 더 많다. 뭐 그건 이재명 대표 개인 사정이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